네, 오늘 돌크럼데이입니다. 돌크럼한 나를 위해서 건강을 더 필수겠죠? 특히 아이들 건강, 우리 부모님들 챙겨주셔야죠. 라디오 동의보감 한 방으로 끝내는 육아에서 아이들의 건강과 육아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약 박사 현경철 배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예,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환절기예요. 일교차도 크고 건강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병원도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예, 이럴 때. 예. 특히 우리 아이들 제일 걱정되는 요즘인데요. 저희 잘 먹고 아이들 행복하게 잘 크는 게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소망이니까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면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는 우리 아이들 시기 중에서 오므리 시기. 네. 네, 오므리 시기가 이제 만 1세 지나면서 2세까지.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좀 더 빨리 이 내용을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아쉽지만 여러분께 더 많이 알려드리는 또 사명감으로 함께 할게요. 지난 시간 한번 정리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므리 시기 우리 아이들이 한의원을 많이 찾는 이유가 뭐라고 하셨어요? 오므리 시기 초기에는 네. 아이들이 오물거리지 않아서, 즉, 잘 먹지 않아서 엄마들이 아. 걱정이 되어서 내원하는 네, 경우가 네.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오므리 시기가 좀 지나면서 말기 18개월에서 24개월 시기에는 네. 의사소통이 안 될 때 아. 감정 조절을 못하는 친구들도 네. 간혹 내원합니다. 감정 조절 때문에, 예, 예. 그때는 약간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예, 부모님들도. 그리고 네. 오므리 시기 내내는 항상 감기 때문에 연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감기가 또 걱정이죠. 면역력이 또 떨어지는 시기인가요? 네. 자, 자세한 이야기 그러면은 해볼게요. 오늘 부모님들 제일 큰 고민거리는, 우리 오므리들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크는가. 그게 제일 크거든요. 식습관 중요한데, 실제로 어떻게 좀 체크할 수 있는지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애들이 잘 오물거리고 있는 거는 직관적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잘 오물거리고 있는지. 네, 네. 즐겁게 먹는 건 보면 알겠죠? 네. 그냥 밝은 표정으로, 그 다음에 웃으면서, 네. 그 다음에 스스로 네. 먹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횟수나 이런 것보다도 애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오물거리는 모습을 체크하는 게 이제 씹어야 되는 거잖아요. 잘 씹어 먹는지. 예, 그래서 주식이 무엇인지를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식? 예. 네. 오므리 시기에 이제 젖병에서 이제 씹어먹는 밥으로 이제 이행을 하는데, 네.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밤새 공복에 잤다가 아침에 처음에 일어날 때 먹는 친구가 주식입니다. 그 시기에 간혹 젖병에 부유라든지 네. 분유, 두유, 우유. 먹이게 된다면 네. 주식이 이제 유동식이 되니까 이제 이 시기에는 네. 아침 일어나자 먹는 애들이 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씹어 먹어야 또 뇌 발달에 도움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으니까 아이들 뇌 발달 좋다고 여기저기 이제 프로그램도 좋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잘 씹어 먹는 그리고 음식. 두 번째 챙겨야 네. 할 포인트는 이제 주식이 밥이 되고 아. 나머지 것들은 간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 먹는 애가 주식입니다. 근데 좀 주객이 전돌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뭐라도 먹여야 된다고 애들이 밥을 안 먹으면 네. 달달한 과일이나 음료수라든지 분유를 먹이게 맞아요.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주식이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그렇다면은 잠깐 쉬었다가 네. 다음 끼니를 일찍 주면서 네. 주식이 확실하게 밥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관리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게 또 악순환 될 수 있으니까 예. 네, 정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밥 잘 먹게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는 거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네. 주식의 양에 비례해서 간식의 양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주식을 많이 먹으면 네. 간식도 조금 더 많이 주시고, 음. 주식을 덜 먹으면 간식도 줄이면서 네. 이래야 백골을 크게 하는 아이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백골 얘기 많이 예, 하는데 예, 예. 오랜만에 듣네요. 한꺼번에 네. 주식 먹고 간식까지 먹게 되는 게 네.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또 걱정인 게 돌이 지나면요 젖병을 끊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긴 한데 예. 그래서 간혹 이제 어머님들이 막 조바심 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잘 끊기가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또 그 젖병 찾는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들이 편하자고 젖병을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씹어먹는 습관의 형성에 방해가 됩니다. 네네. 젖병을 통해서 먹는 거는 빨아먹는 본능에 의해서 먹는 것이 되고, 네. 쉽게 달달한 것을 맞아요. 먹으면서 편하죠. 이 배도 쉽게 불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되는 씹어먹는 거에 비해서 애들은 두 가지를 주게 되면 당연히 젖병을 찾게 됩니다. 네. 그래서 돌 좀 지나면서부터는 조금씩 컵에 먹이는 연습을 하는 게 좋고요. 네. 그게 힘들다면은 빨대컵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예. 좀 여러분 연습시키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네. 이제
보통 어떨 때 젖병을 물리는지를 보게 되면 엄마들이 애들이 보챌 때 달래느라고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네. 뭐 나중에 이제 이따 이어지는 이제 감정 조절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가능하면은 보챌 때는 젖병을 주지 않는 게 좋고요. 그것도 쉽진 않아요. 아이들 밤에 잘 때 또 많이 찾거든요. 예, 예. 칭얼거리니까 그냥 주게 되는데 안 주는 게 나아요? 그리고 또 뭐 네. 보채면서 야간 수유하는 경우에도 젖병을 사용하는데 네. 원래 소화기는 네. 잠자는 동안에는 공복을 유지하면서 쉬어줘야 됩니다. 그때도 말씀하셨긴 했는데 음. 먹이면서 잘 재우잖아요. 예, 먹으면서 재우게 되면 네. 이제 밤 동안에 못 쉬기 때문에 아침에 주식인 이제 또 밥이 밥을 안 들어가는 데 먹어요.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오전 음. 컨디션에 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뭐 젖병을 뭐 달래느라고 주는 것 플러스 야간 수유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그러네. 꼭 끊어야 되겠네요. 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조금 이제 또 이게 비위가 약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또 입이 예. 짧기도 하고 예. 그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영양분, 그러면 젖병을 또 많이 주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예. 좀 보충할 수 있을까요? 보통 태어날 때 한 2.5kg 미만 정도로 태어난 친구들이 네. 돌이 되었는데도 뭐 9kg 못 크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친구들은 선천적으로도 부족한 데다가 네. 비위 기능도 좀 모자라서 잘 먹지 못하는 친구들이어서 네. 많이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네. 못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이라도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하시면서 먹는 습관을 잡아간다면 네. 충분히 따라잡기 성장이 가능하니까 네. 뭐 억지로 무엇을 먹인다는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멀리 보셔야겠어요. 네. 그리고 뭐 걱정되신다면은 이제 선천적인 것과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 이런 친구들한테는 한약이 많은 도움이 되니까 이제 도와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예, 바랍니다. 예. 너무 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므리들이 우리 좋은 식습관을 가질 수 있는 거 우리 부모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잘 챙겨주셔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꼭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또 우리 한야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있다면. 네. 이제 엄마가 엄격한 경우에 네. 이제 오므리 시기부터 식사 예절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식사 예절.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애들이 네. 즐겁게 스스로 먹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약간 장난을 치더라도 용인하셔 주셔야 되고요. 그 음. 다음에 고루 먹기보다는 좋아하는 것 위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예. 그 식사 예절도 가르쳐야 되고 골고루 편식 안 하게도 먹여야 되니까 이것저것 잔소리 많이 하게 되다 보면 아이가 힘들어 하겠군요. 예, 그리고 뭐 네. 집에서는 잘 안 먹지만 어린이집에서 네. 친구들하고 먹으면 잘 또 먹는 잘 친구들이 먹는다.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시면서 네. 이제 또래 친구들하고 어울려 먹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식사 예절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크면서 예, 알려주시는 게 좋고, 예. 이 오므리 단계에서는요, 그냥 맛있게 잘 먹을 수 있게, 잘 예. 씹어 먹을 수 있는 분위기만 여러분 조성해 주세요. 네. 여러 가지 너무 또 어릴 때부터 예의를 가르쳐야 된다 이러면서. 예, 그렇죠. 네, 성급하게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또 조언을 해주셨어요. 자, 식습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여러분도 혹시 듣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빨리 보내주세요. 샵 1015번,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 열어놓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게 있는데 이게 분노 발작이라고 하는군요. 일반적으로 우리 뭐 떼쓰는 거 뭐 이런 예. 것도 혹시 분노 발작이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차이가 있나요? 어떤가요? 뭐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들은 무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 네. 때를 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네. 뭐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뭐 귀엽기도 한데 네. 그게 정도를 넘어서 넘어서면 예, 문제죠. 뭐 마트나 식당에서 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면서 뭐 뒤집어지면서 들어 누워서 발버둥 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친구들 가끔 보게 됩니다. 네. 엄마들은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게 되고 그렇죠. 뭐 심하게 되면 주변 물건들을 던지기도 하고 엄마를 때리기도 하는데 이런 정도까지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에 분노 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를 분노 발작이라고 심한 한다. 경우에는 이제 네. 보채다가 숨을 못 쉬면서 잠깐 의식을 잃기도 하는데 네. 뭐 이런 경우는 엄마들이 또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근데 그럴 경우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원인도 알아서 교정이나 치료 가능하면 제일 좋잖아요.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지 분노 발작의 원인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예. 네. 일단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자기 성격에 못 이겨서 화를
이제 넘기지 못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아, 성격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할 얘기는 많은데, 이게 예. 아직 아이다 보니까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게 또 나타날 수 있는 일단은 거군요. 말이 이제 한 17, 8개월 정도부터 조금씩 단어를 네, 시작하게 네. 되고 한 네. 2살, 3살 정도 되면서 이제 네. 나타나는데 이 시기에는 활동량이 많으면서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많죠. 근데 이제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미리 조금 연습이 안 된 친구들은 네. 일단 떼쓰는 것으로 일단 시작하게 되고 네. 이런 떼쓸 때 엄마 아빠들의 대응이 뭐 일관되지 않았든지 그 다음에 떼쓰면 무조건 받아주든지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그런 버릇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이나 부모 때문이 많아요. 우리 예. 괜히 아이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뭐 집에서는 어느 정도 통제를 하다가 네. 밖에 나가서 애들이 떼를 쓰게 되면 또 주변이 이제 무서워서 또 아. 들어준다든지 이런 아. 경우 때문에 이제 키우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 이 같습니다. 일관적인 육아 방법이 가장 중요하던데요. 네,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님들 대처 요령도 좀 알려주세요. 일단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당황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머릿속에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잠깐 나타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의사소통이 방법이 조금 발달되고 단어 수가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괜찮아질 수 있다는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은 조금 대처하는 데 여유가 생기십니다. 일단 이런 상황이 있다면 이제 한바탕 애들이 감정적인 폭발을 하도록 네. 그냥 잠깐 머물러서 바라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선 아이가 예. 모든 걸 다 쏟아낼 수 예, 있도록. 뭐 네. 태풍이 한창 불거나 폭풍이 불 때는 네.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쏟아붓고 나게 되면 잠깐 이제 잠잠해지는데 네. 그때 살며시 다가가서 안아주면서 뭐 그때는 이제 차근차근 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표현은 못하더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기의 속 얘기를 다 못해서 그런 게 나타난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안타깝네요. 잘 좀 들어주고 소통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우리 많은 분들이 이 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으시네요. 아이가 때를 너무 심하게 쓰면 저는 일단 아이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같이. 예, 맞습니다. 이제 애들이- 괜찮은 방법이냐고. 네. 애들이 뭐 하고 있는지 본인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네. 주변을 살피면서 다칠 수 있는 맞아요. 환경이라든지 위험할 수도 있으면은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상담 네. 주셨지만은 네. 조용한 곳으로 살짝 들고 데리고 가셔서 가서, 네. 관찰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요. 네. 이분도 우리 아이도 한 번씩 분노 발작이 있습니다. 해결책 있나요?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일관성이 있는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관성 애들이 있게. 때를 쓰면서 원할 때 음. 그러한 것을 이제 보면 때를 써도 되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해줘야 느끼게 될 거고,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뭐 조금 더 나가게 되면은 때를 썼더니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구나. 요것도 알게 예. 해주면. 그리고 뭐 네. 형제들이 있다면은 이제 누나나 형이 이제 그러한 좋은 반응을 했을 때 그거를 칭찬해주면서 들어주고 네. 때 쓰는 친구들은 손해보게 해주고 이렇게 그냥 간접적으로 가르치는 것들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기의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때가 되면 요런 이제 그 분노 발작이나 떼 쓰는 게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것도 이제 집에서 잘 의사소통이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도 팁이나 요령 좀 얘기해 주세요.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할 때는 울고 떼쓰지 않는 방법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네. 그냥 생활 속에서 알려주셔야 하는데 뭐 미리 얘기했던 꼬물이 시기에 저희가 애들이 내려놨을 때 우는 친구들 안아준 적이 있었잖아요. 네. 이때부터 이제 내려놓고 스스로 운동하도록 조금 놔둔다 그러면 네. 울어도 안아주지 않는구나라는 게 이제 인식이 되면서 어느 정도 내려놓은 친구들은 이제 분노 발작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이 시기에 손딴 친구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조정이 안 되게 되면 네. 분노 발작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꼬물이 단계, 그러니까 0세에서 예. 1세 전에 예. 그때부터가 시작이네요. 그 네. 시기에는 내려놓으면서 이제 버릇을 잡는 거고요. 오므리 시기에는 이제 또 먹지 않고 보채면 네. 보통은 또 따라다니면서 먹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떼쓰는 거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오므리 시기에는 먹는 것으로 일단 이제 일관성을 가지고 떼써도 안 된다는 거를 보여주고 네. 때를 썼더니 주지 않으면 배고프거든요. 손해를 보는구나 느끼게 해주고 그다음에 오므리 말기에는 네. 뭐 내가 이거 원하고 싶어서 때를 썼더니 안 들어주는구나. 더 손해 본다. 예. 이런 것도 알게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교정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네. 엄마 아빠가 예를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게 좋고 한 24개월 이상 되게 되면 이제 말로 표현하고 이제 뭐 웃으면서 표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 네. 이제 이 시기만 잘 지나가시면 됩니다. 요 시기가 또 중요합니다. 잘 넘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시죠. 안 그래도 이분도 참 고민이 많으시네요. 저희 아이는 25개월 아이고요. 말도 곧잘 해요. 못하게 하면 들어 누워서 울어요. 달래주려고 해도 앉지도 못하게 하고 엄마 아빠가 애를 못 이긴다고 할 정도예요. 그게 10분 이상 지속되기도 하고 그냥 놔둬도 괜찮을까요? 경기했던 아가라 그냥 두면 또 큰일 날까 걱정이라서 또 막 달래주셨던 것 같아요. 예, 잠깐 얘기 드렸지만은 네. 울다가 숨 모셔서 넘어가서 잠깐 네. 이제 의식을 잃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호흡 정지 발작이라고 이제 네. 병명도 붙여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한 1, 2분 지나게 되면은 무조건 다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처는 마찬가지로 분노 발작이 심한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놔두고 기다려주시고 네. 그다음 일관성을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시게 되면은 네.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네. 주급해서 그런 경우가 많지요. 우선 그리고 공공장소 같은 경우에는 우선 또 그런 상황을 부모님이 못 참잖아요. 예, 그래서 예. 얼른 이렇게 아이를 달래려다 보니까 그게 계속해서 악순환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진짜 이 관련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정리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서 조언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보통 이제 집에서는 관리가 잘 되는데 외출을 할 때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챙겨야 되실 게 애들은 컨디션이 떨어지면 짜증도 늘고 이제 때도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외출할 때도 낮잠을 자는 친구라면 낮잠을 재운 후에 네. 그리고 졸려하는 저녁 늦은 시간에는 미리 들어와서 애들이 이제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도록 하는 게 일단 예방법이 될 수도 있고 네. 일단 외출하는 경우는 오늘 어디 가서 무엇을 할 것이다를 미리 알려주게 되면 애들이 조금 미리 준비를 하고 가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아이들 컨디션 조절부터 예. 좀 시작해야 되겠군요. 그리고 네. 뭐 우리 애들이 이렇다고 뭐 누구를 닮아서 그렇다느니 애가 뭐 타고나기를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는 게 절대. 이제 의사소통이 안 돼서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 조금 지나면 해결되는 겁니다. 아. 여유를 가지시고 대처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엄마 아빠의 마음 상태, 감정 상태가 애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차분하게 약간하게 냉정함을 뭐 유지해 주시게 되면은 애들이 엄마 아빠 마음을 읽고 더 이상 하지 않고 살짝 눈치 보면서 네. 그만두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니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도 예. 다 분위기 파악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가서 안아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럴 때도 많이 예. 칭찬해주고 그래요. 아니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우리도 어디 외국 갔을 때 영어도 못하고 뭐 그 나라 말을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예. 뭐 몸짓으로 예. 이렇게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이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진득하게 봐주시고 의사소통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좀 기다려주시면 다 좋아지신다라는 얘기고 간혹 약간 뭐 그 건강상으로나 약간 또 안 좋을 수도 있는 부분들은 좀 전문적인 상담도 받긴 해야 되겠죠. 네.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분노 발작 자체는 네. 큰 문제가 문제는 있는 경우가 아니죠. 없습니다. 그래서 네. 안심하셔도 되는데 엄마 아빠가 잘 대처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라디오 동의보감 현경차 배원장과 함께 또 오늘 오므리 단계에서 여러분 많이 고민하시는 분노 발작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보내주세요. 자 오늘 조금 더 시간이 금방 흘러가 버린 것 같네요. 네, 자 감사드리고 네 환자에게 건강 유의하세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